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구시가 공원 개발에 엇박자를 보인 이후 장기공원 개발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공원 개발에 앞서서 테마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황토를 주제로 하는 맨발 걷기길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기공원에 가로 6m, 세로 4m 규모의 황토탕이 조성됐습니다. 탕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사람들이 황토에 발을 담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리 준비해온 물을 황토에 붓고 그 위에서 맨발로 제자리 걸음을 몇 번 하면 황토는 금세 부드럽고 찐득찐득한 촉감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좀 했는데요. 하나도 안 춥고요. 발하고 이 흙하고 착 들어붙는 느낌, 버들버들하고. 공동묘지가 있는 장기공원에는 아직도 1,900개가 넘는 분묘가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가 공원 부지를 모두 사들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너무 삭막해갖고 아무도 올라오지 않아요. 발전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 꼭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장기공원을 맨발로 걷기 좋은 공원으로 조성해 보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맨발 걷기 길 만드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처럼 황토탕을 만들어서 장기동 주민뿐만 아니라 달서 구민들이 여기 와서 언제나 누구나 와서 손쉽게 걸을 수 있는 이런 황토탕을 점점 확장을 해서 황토는 우리 몸에 독소를 분해하고 몸속 유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공원 개발 테마가 시급히 필요한 지금 황토를 이용한 맨발 걷기의 성지가 장기공원 개발 계획의 새로운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5세까지 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대 수명은 각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대구는 평균을 조금 밑돌았고 경북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위협적인 질병 1위는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생명표입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5세로 1년 전보다 0.8세 늘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났는데 이 격차는 해마다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란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추정한 통계치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의료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던 부분들이 OECD 평균보다 더 높아진 부분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의 기대 수명은 83.2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중위권으로 서울의 기대 수명 85년에 비해서도 1.8년 적습니다. 경북은 충북과 전남, 부산 다음으로 낮아 최하위 수준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 그리고 각종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위협적인 질병은 암이었습니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9.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심장질환이나 폐렴이 10%, 뇌혈관 질환이 7% 순입니다. 현재 60세인 남성은 앞으로 23년, 즉 83세, 여성은 28년을 더 살아 88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충남에는 현재 48대의 수소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는 2030년에는 무려 25배인 1,200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가 환경부, 에너지 관련 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를 연료로 달리는 버스입니다.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도 15분에서 20분으로 짧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승용차에 비해 30배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발맞춰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충남도가 환경부, 현대차, SK이노베이션 ENS,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24기인 수소 충전소를 67기로, 수소버스는 48대에서 1,20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291억 원을 투입해 43대를 보급합니다. 충남은 2030년까지 이 수소전환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 분야 탄소 중립을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버스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를 조기 정착시키고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협약에 참여한 각 시군도 수소버스를 우선 구입하고 기업은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충전 인프라 적기 구축을 통해서 대중교통과 물류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의 계획대로 경유버스 1,2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8만 6천 톤과 미세먼지 27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조업 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악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윤경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기여 창업 지원금. 실제 어업에 종사할 도시민들에게 든든한 재원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예비 어업인들은 어업 면허 취득과 선박 구입 등 창업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경에 적발된 A씨 등 3명은 이를 악용했습니다. 기어업인으로 선정되자 어구를 구입하겠다며 많게는 1억 9천만 원에서 적게는 7천만 원을 융자받은 뒤 이를 빼돌린 겁니다. 어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여 자금을 신청해놓고는 실제로는 어구를 구입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다음 자기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구매한 어구를 어구 판매업자에게 다시 반납해 대금을 돌려받은 겁니다. 지원금을 노리고 주소지만 넘겨 돈을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B씨 등 6명은 포항에 거주하면서도 지난해 3월 울진과 영덕에 위장 전입한 뒤 어구 구입 비용으로 4억 5천만 원 상당을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다시 포항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귀촌 지원 사업은 해당 어촌에 사는 어민에게 시중 금리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데 이를 교묘히 악용한 겁니다. 해경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여 창업 지원 사업은 어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어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앞산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수년째 대형 버스와 화물 자동차들의 밤샘 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해진 차고지가 있지만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두려는 일종의 얌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달서구 의회가 이를 근절시킬 방법은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앞산순환도로 가장자리는 화물 자동차와 대형 버스로 채워집니다. 대부분 정해진 차고지가 있는데도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입니다. 대형 차량들이 도로 가장자리를 점령하면서 주변은 사고 위험이 높은 낙후 지역으로 바뀝니다. 앞산순환도로에서 벌어지는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될 만큼 단골 지적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해마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가 이런 부분들이 안 바뀌니까 남구랑 비교해서 낙후된 이미지가 정말로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학상적인 맨날 이런 같은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달서구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CCTV 단속을 하면 결국 그 지역만 해소가 되고 또 거기에 있던 차량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 또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그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달서구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단속 반원을 투입해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북구 태전동과 달성군 화원 옥포 일원에 화물차 1,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여기서 제외된 달서구는 군침만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군이라든지 이제 대구시 전체적으로 해서 화물 자동차들을 그쪽 외곽 지역으로 최대한 유도를 한다. 성서 산업단지 내 화물 자동차 터미널은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땅값이 높은 달서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대형 차량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료 공영주차장엔 오랫동안 주차돼 꿈쩍도 않는 장기 방치 차량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선 서구가 이런 장기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무단 방치가 사라질 수 있을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제차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엔진룸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차량도 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안이 보이지 않는 차량과 번호판이 아예 없는 차량도 눈에 띕니다. 모두 서구의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들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시킨 차주들은 이처럼 번호판을 제거해 차량 소유주를 찾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구청이 이렇게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 9대를 강제 견인했습니다. 그동안 구청이 장기 방치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2번에 걸쳐 계도장을 보내는 게 행정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주차장 법이 개정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구는 법 개정 이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강제 견인을 집행했습니다. 기존에 하지 못했던 무료 노상 주차장, 노예 주차장에 대해서 이제는 강제 견인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일단 주차 회전율, 순환율을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치됐던 차량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구 지역 공영 주차장은 모두 379곳. 이 가운데 무료 주차장은 357곳으로 94%에 달합니다. 현재 서구청이 강제 견인을 예고한 차량 68대 모두 무료 주차장에 장기 방치한 차량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무단 방치는 많은 시민들의 주차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서구는 강제 견인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질환, 그중에서도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치유를 위해서는 고립을 막고 사회와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글과 미술을 통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 이웃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신질환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의 사진작품 내 마음의 호수입니다.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솔직담백하게 적은 글쓰기 작품들에는 부정보다 긍정, 절망보다 희망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11명이 글과 그림, 사진, 공예작품 49점을 선보이는 2024 담다전이 중구 남산동 갤러리 코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림 실력이 늘어 새롭게 보입니다. 작품 완성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작품을 잘 완성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해도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삶의 희망과 행복을 안겨줬습니다. 자기 만족도는 다르겠으나 완성작을 낸다는 자체가 기신자 희열이 아닐까요? 실패하지 않고 끝끝내 내 손으로 완성작을 만들어 그 작품 예산을 살아가는 은하가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객과 가족들이 직접 행복한 순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란 주제로 협동화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 서로 교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전시는 무엇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시선을 바로잡고 서로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게 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혼자가 아닌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또 좀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정신질환을 감추고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교감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BTV 뉴스 보도 후 지역의 변화를 알아보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6월 BTV 인천 방송에서 인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이 새들에겐 죽음의 벽이 돼 충돌 사고가 빈번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현장에 새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했고 실제 효과도 컸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영종도 용유역 인근의 한 도로. 도로 한쪽에 2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방음벽을 따라 걸어봤더니 곳곳에서 널브러진 새 사체가 발견됩니다. 국내에선 매년 새 800만 마리가 투명 방음벽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상황. 이곳 역시 새들에겐 죽음의 벽이 됐습니다. 수시로 나오죠. 탁 소리 나면 새가 맞았나 보다. 그러고 나와서 살리기도 하고 죽어있는 사체들도 많고. 보도 후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현장. 도로 옆 방음벽에 가로 10cm, 세로 5cm 간격으로 작은 점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작된 특수 스티커로 일정 간격 이하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조류 특성을 감안해 고안된 장치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셀트리온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달 이곳에 새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스티커가 설치된 구간은 이 일대 방음벽 1.5km 중 120m. 길이로 보면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컸습니다. 그전에는 그 새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도 보고 벽에 부딪혀서 죽은 것도 봤는데 요즘에 이 스티커 설치하고 나서는 새 떨어진 걸 거의 보질 못했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실천에 옮기신 걸 보니까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작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새 사체는 50여 마리. 하지만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인 이후엔 추가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충돌 방지 장치가 없는 방음벽에선 지속적인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실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아직 새 충돌 문제는 심각하긴 한데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황들은 아니에요. 다행히 이렇게 방송이 되고 BTV에서도 취재를 해주시고 나가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새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달성구는 시외버스가 현풍터미널에 보다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른바 피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논공읍에서 출발한 시외버스가 현풍터미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턴과 피턴 방법밖에 없는데 유턴보다는 회전 반경을 고려해 피턴 방식을 결정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달성구는 시외버스가 피턴을 할 수 있도록 도로 모퉁이 부분을 확대해 통행 공간을 확보했고 횡단보도와 안전지대,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달성구는 피턴 방식을 통해 비슬로의 교통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버스 운전자와 승객이 보다 안전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스마트 PM 스테이션 설치를 추진합니다. 스마트 PM 스테이션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전용 주차장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거치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PM 스테이션에 주차하면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PM 스테이션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2025년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총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만 29세 이하의 재학생이나 휴학생 중에서 행정인턴 경험이 없는 달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송교육재단과 영남이공대학교는 최근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이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구미시의 현도건설에 더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법무 보호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이 95번째 수요입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기부 유공자 4개 기관과 2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발달 장애 학생의 예술교육 지원 및 부서 구입비 기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해당 유공자들은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현병은 현악기의 현을 조율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현병 환자들의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약물로 잘 조절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기에 지어진 이름이다. 악기든 사람의 인생이든 건강하게 조율되려면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한다. 그래야 틀린 소리를 내는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차 조현병 환자 이관영 씨의 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이 조현병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관영 씨의 말처럼 조현병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구에서 정신질환 환자들의 전시회가 열렸죠. 이들의 조율을 함께하는 사회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